안녕하세요.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. 창의적 문제 해결의 신현경 교수입니다. 우리가 지난주는 무엇을 했을까요? 예, 무엇을 했나요? 기억나는 사람들 있나요? 우리가 지난주에는 원근법에 대해서 했어요. 그래서, 우리가 원근법이라는 건 자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멀어지면 작게 보인다.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림 속에서 2차원, 종이라는 그 2차원의 평면에 어떻게 그 거리 감각이라는 건 공감각이죠. 그런 것을, 멀고, 가깝고, 멀고, 이런 것을 2차원의 평면에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? 뭐,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려보았어요. 네, 오늘은, 일단, 그 시각적인 어떤 훈련을 위해서 어 지금 그 시각적으로 훈련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 원근법에서 보듯이 그 자기 중심에서 보는 그런 시각적 한계를 어 극복해야 하는, 그러니까 인식해야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. 이걸 이제 하나의 뭐 보통 얘기하는 치유, 자기 중심의 미성숙을 치유해야 되는, 그것이 이제 진짜 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첫 지름길인데요. 오늘 그걸 한번 조금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.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6가지 도형을 통해서 좀 해보기는 했죠. 그, 그런데 오늘은 나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한번 그 나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, 어떤,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인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, 일단,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, 그리고 마른 재료를 중심으로 했다면, 다음 주부터는 그 색을 좀 쓸 예정이에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다음 주까지는 이게 명도 단계니까 여전히 색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어 그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수채, 그러니까 물감, 그 색연필이 있어요. 색연필로 이렇게 긋고 나서 붓으로 이렇게 물칠을 하면 색이 되는, 그걸 좀 사용하면 어떨까? 간단하게, 아니면 뭐, 여러분, 누구나 집에 있죠. 색연필이나, 크레용 같은 거를 좀 써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나, 이왕이면 색은 칠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오늘 나의 페르소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의 페르소나를 보기 위하여 일단 여러분 그 A4 사이즈 노트가 있죠? 거기에 그거를 이제 좀 눕혀서 4개의 꽉 차게 해서 4개의 화면을 만들 거예요. 이번에는 4개의 도형을 그릴 예정이죠. 도형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. 아니면 하여튼 뭐 쫄라맨도 좋고요. 아니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.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자기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표현이라는 건 매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. 그래서 그 자기 페이스를 좀 잘 보면서 임해주면 좋겠어요. 자, 나의 페르소나 왼쪽 위의 면이라고 하죠. 첫째, 왼쪽 위의 면은 어,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? 이걸 뭐 도형으로 그려도 좋고 사실적으로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? 뭐 요즘
카카오톡 쓸 때 이모티콘 그것으로 표현해도 됐겠죠.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로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나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봐 보세요. 자,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?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? 이건 글쎄요.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스스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우 표정이 어두워 이제 뭐 가끔 그런 때도 있겠죠. 그런단 말이에요. 음,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. 나의 모습을. 그런 모습을 한번 여기 그려볼까요? 자, 뭐 시간을 좀 줄까요? 이 그림은 사람에 따라 굉장히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건 중요해요. 뭐 막 물론 자기를 표현한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은 금세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나는 굉장히 그냥 빠르게 하는구나. 뭐 이런 정도도 읽어보고 뒷장에 써놓으라고 했죠. 나는 참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남들이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죠. 자, 이제는 세 번째 칸 밑으로 들어갑니다. 보통은 이걸 우리는 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무의식은 내가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나만 아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고요. 두 번째 오른쪽은 나는 모르고 남들만 아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밑에는 나만 알아요. 그러니까 위에 것 이미지와 다른 건 뭐냐면 위에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밑에는 나만 아는 나의 모습이 있었어. 어떤 게 있을까? 나만 아는 나의 모습이 그거를 한번 그려볼까요?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 칸이 남도 모르고 당연히 나도 모르고 당연히 남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볼까? 일단 여기서는 이 마지막 요 부분이 그냥 나도 모르죠. 무의식으로 감춰놨기 때문에. 그래서 당연히 남도 당연히 몰라요. 그런 모습을 어떻게 그려볼 것인가? 거기에는 어떤 나의 배고픈 아이가 들어있다고 보통 해요. 그래서 이 모습을 그냥 간단하게라도 보는 거는 자기의 어떤 미성숙한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요. 그런 것이 이제 시각적 한계다. 자기중심의 시각적 한계 안에서 볼 수밖에 없다. 그런 것을 인식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. 두 번째는 나는 글쎄 그런데 남들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층에는
나만 아는. 근데 정말 여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시각화한다는 거죠. 사실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어떤 성숙의 길로 간다는 건데요. 이거는 사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 시간에는 다루지 못하는 거죠, 사실은. 그러나 그런 상태 하나만은 인정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페르소나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명도 또는 명도 단계, 그러니까 어떤 밝고 어둠의 단계를 보는 훈련을 해볼 예정이에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나의 페르소나, 네 가지의 나의 얼굴. 이 페르소나라는 뜻 알고 있어요? 그리스 말로 가면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. 그걸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첫 단계, 첫 단추를 풀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걸 한번 하면서 천천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뒷장에 한두 번이라도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생각이나 느낌들을 적어 놓고 날짜 쓰는 거 잊지 마세요. 오늘은 나의 페르소나 그러면서 내 안에 뭐 억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우는 아기, 배고픈 아기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. 자,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써놓진 않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한번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. 그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양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. 뒷장에 저널 써놓는 거 잊지 말고요. 다음 주에 봐요.